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들 부 여름방학 우주 프로젝트 중등생들 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른 관점으로 미술사 보기 수업을 하게 된 황세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영역은 미술 과목 서양미술사 영역입니다. 미술관에서 본 어떠한 그림이 내가 알고 있는 그림과 언뜻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예전에 어디서 본 그림인데 혹은 어떤 작가의 화풍과 비슷한데 하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한 두 작품을 바탕으로 숨겨진 작가의 의도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사에서는 늘 흔히 다른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추상과 구상, 종교화와 비종교화.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림을 보는 관점을 이해한다면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을 비교해보기 이전에 이렇게 비슷한 그림을 창작하는 것과 관련된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인 패러디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일 텐데요. 패러디란 누구나 아는 것을 차용해 익살스럽게 표현하거나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패러디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작가의 독창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패러디를 한 작품은 패러디 대상이 된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지요. 대신 패러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독자가 모두 작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작품을 패러디한다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죠. 또한 패러디는 의도적인 모방이기 때문에 작가가 대상 작품의 주제와 기법, 배경 등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패러디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패러디가 단순 모방이나 표절이 되지 않도록 작품 자체가 패러디라는 사실도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용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용어는 오마주입니다. 패러디는 풍자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반면 오마주라는 단어는 같은 모방이라도 일종의 헌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릅니다. 프랑스어로 존경, 경의를 뜻하는 말인 오마주는 과거의 작가의 작품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입니다. 옆에 보이는 작품처럼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에 밀레, 들라크루아 고야 등을 존경하였고 이들의 그림을 모사하면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어를 살펴볼까요? 세 번째 작품은 모티브입니다. 예술의 창작 혹은 표현의 제작 동기, 원동력, 영감을 의미하며 모티프라고도 불립니다. 움직이게 하다라는 라틴어 모티비움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창작 활동의 동기를 만들어주는 사물 또는 예술 창작에 있어서의 대상적 계기를 의미하지만 미술에서는 예술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작 대상이나 체험, 표현의 의도가 유발되는 소재나 주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에 동일한 모티브가 서로 다른 수많은 작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동일한 작가나 작품, 민족, 국가, 문화, 시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옆의 사진처럼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 화가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는 자신의 작품인 목욕하는 여인을 모티브로 하는 새로운 작품을 그려내기도 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비교해보며 작품 속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만해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이 작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당시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 주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만해가 재능 있는 화가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왜 두 신사는 옷을 벗고 있는 여자 앞에서 앉아 있는지, 또 배경의 인물은 왜 저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16세기의 유명한 그림 티치아노의 전원음악회에 토대를 둔 작품입니다. 또한 라이몬디의 파나에서 모방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림이죠. 비슷한 듯 보이지만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전원음악회의 상상 속의 배경에 근거를 두지만 그림 속의 인물은 매우 현대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또한 배경에 있는 인물 역시 근처의 배에 비해 너무 큽니다. 채색을 한 이미지마저 매우 평면적입니다. 당시의 입체적인 그림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만해는 작품 구성에 있어서 관습과 원근법의 법칙을 여러 작품을 반영한 작품을 통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대 인물을 재현하여 그림에 그려 넣음으로써 부르주아를 풍자하는 듯한 내용은 관객에게도 당혹감을 준 것이죠. 만해가 등장하기 이전의 회화의 목적은 감정이나 교훈과 같은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었으며 어떠한 주제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열이 가려진다고 생각이 되었으나 만해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주제나 내용보다는 회화 자체의 형식적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만해는 지금까지도 현대 회화의 선구자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만해의 과거 작품들의 경의를 표하면서도 회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았다는 점에서 만해를 일찍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피카소는 평면에서 입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신만의 작품 특성을 바탕으로 만해의 작품을 재해석하였습니다. 피카소는 이 그림을 자신이 선호하는 주제, 즉 화가와 모델이라는 주제로 다시 재해석하였습니다. 원작의 기본 구도는 사용하되 그림에는 남자 한 사람만을 남겨두었습니다. 피카소 자신이 다른 한 명의 남자가 되어 화가의 자리에 서고 나체의 여인에는 만해의 작품처럼 그림을 담아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림에 동시에 모델로 세워가지고 만해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작품은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미술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가 죽을 때까지 항상 가지고 있었던 모나리자는 예술 작품의 절정을 의미하면서도 대표작으로도 꼽힙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다른 작품으로 재해석되었을까요? 마르셀 쥐상이라는 작가는 1919년 거리를 걷다가 프린트된 모나리자 그림 엽서 한 장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엽서의 사진인 모나리자 얼굴에 검정 색깔로 연필로 콧수염을 그려놓고 아래에 대문자로 LHOOQ라고 적었습니다. LHOOQ라는 제목은 프랑스어로 읽으면 L-O-O-Q가 되는데 이것을 연음시켜 엘라오쇼끼라고 읽는다면 이 뜻은 그녀는 뜨거운 엉덩이를 가졌다 라는 문장과 발음이 비슷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과거의 전통과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데에 모나리자를 사용하면서 화가라든가 숭배의 대상이 작품이 되는 것에 대한 조롱을 담고 있습니다. 즉 현대 예술의 도전적인 행위를 하면서 새로운 예술의 장르를 탄생시킨 것이죠. 뒷장은 이렇듯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부정하는 데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예술에 반하는 반예술의 전형으로 후대 예술가에도 큰 영감을 주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가 남성용 소변기에 사인을 하면서 이것이 작품이라며 전시한 작품샘, 또 이러한 작품들도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마지막 작품을 볼까요?
마지막 작품은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낮잠이라는 작품입니다. 밀레는 농부를 무던히 사랑하던 화가였습니다. 노르망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농민들의 고달픈 삶을 보고 들었고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고 밤낮으로 보살펴 마침내 소중한 결실을 얻는 일에 대한 것을 신성함으로 여겼습니다. 신분이 낮은 농부를 그린다는 것이 당시 화단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는 소박한 농민의 삶과 노동의 신성함을 화면에 담아내기 위해 농촌 현장을 자세히 관찰하고 돌아와 화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작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반 고흐의 낮잠이라는 작품입니다. 낮잠은 반 고흐가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정신병원에 기거할 무렵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밀레를 존경하는 반 고흐가 밀레의 원작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다시 재탄생한 작품인데요. 반 고흐의 낮잠은 밀레의 작품에서 기본적인 구도만 좌우로 바뀌어 있을 뿐이었으며 누워있는 인물의 자세나 배경의 모습, 전면에 놓여진 기물들의 모습은 모두 동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반 고흐는 푸른색과 보라색, 노란색과 주황색 등 자연에서 느껴지는 대조적인 색깔을 이용하여 작품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자신이 보고 느낀 인상대로 작품에 강렬한 붓터치를 남겨 작품을 보는 사람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화풍 때문에 반 고흐의 낮잠은 밀레가 그린 파스텔을 사용한 이 그림과 다르게 매우 독창적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고흐와 같은 붓질의 표현은 격정적인 인상을 주지만 이 작품에서만큼은 고된 삶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는 부부의 모습과 함께 어울려져 자유로운 느낌을 강조합니다. 고흐가 미술 잡지에 새겨진 방향대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원화와는 반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그를 존경하는 마음은 그대로 담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작품군을 비교하며 예술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어때요? 신기하고 재미있었나요? 피카소의 명언으로 오늘의 강의를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화가란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패러디, 오마주, 모티브는 예술이 아닐까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아는 작품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이 길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 패러디, 오마주, 모티브를 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명화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